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와 노르웨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65위의 슬로베니아입니다. 피파 랭킹과는 다르게 최근 A매치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 6월 UNL 4경기에서 2무 2패로 무승 행진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범위를 더 넓히면 2022년 들어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장자는요, 밀렉, 브로백, 슈틀라크, 셀라, 일리치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36위의 노르웨이입니다. 최근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탈락했으나 6월 UNL 4경기에서는 3승 1무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2022년에 치른 A매치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결정자는요, 스트랜드버그, 헤이즈, 노르만, 베리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후술하겠지만 양팀의 상황인 정방대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주요 전력들의 폼 조화로 인해 2022년 들어 A매치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 노르웨이는 황금 세대를 앞세워 최근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0년생의 괴물 공격수 홀란드의 단기 페이스가 매우 좋은 상태이고요. 이번 일정도 노르웨이의 승리가 예상되고 또한 홀란드를 받쳐주는 웨데고르도 마찬가지로 초반 폼이 좋습니다. 다득점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북아일랜드와 코소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58위의 북아일랜드입니다. 앞선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는 스위스, 이탈리아와 무승부를 거두기도 하며 나름대로 고춧가루를 뿌렸지만 6월 UNL 4경기에서는 2무 2패를 거두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선 원정 맞대결에서도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죠. 결장자는요, 카슨, 발라드, 맥긴, 도넬리, 워싱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106위의 코소보입니다. 최근 코소보계 후순 선수들이 유럽 각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하며 전력이 급상승했습니다. 2022년 들어 치른 6차례 A매치에서도 3승 1무 2패를 거뒀으며 앞선 맞대결에서도 3대2 승리를 따냈죠. 결장자는요, 파카라다, 보이보다, 비슬리미, 베리샤, 콜롤리, 블라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코소보는 최근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지며 대표팀 전력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선 맞대결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거뒀죠. 반면 북아일랜드는 최근 주력 전력들의 급격한 노쇠화로 인해 A매치에서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도 코소보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아일랜드의 불안한 수비를 고려한다면 2.5 오버도 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코와 포르투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32위의 체코입니다. 과거만 해도 동유럽의 강자였으나 최근 들어 전력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탈락했으며 6월 UNL 4경기에서도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 6월 명단에서 부상으로 빠졌던 핵심 1선 슈크가 돌아왔다는 점인데 팀 사정은 좋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은요, 비드라, 유레츠카, 페세, 크랄, 마테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9위의 포르투갈입니다. 화려한 명단에 비해 성적이 꾸준한 편은 아닙니다. 최근 8차례 A매치에서도 단 4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산토스 감독의 지도력은 언제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선수단 면면이 체코와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수비 쪽 페페, 디아스, 칸셀루를 시작으로 중원의 실바, 페르난데스, 비티냐와 같은 전력들이 버티고 있으며 전방에 호날두, 조타, 펠릭스, 레앙과 같이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결정자는요, 게헤이루, 폰테, 무티뉴, 오타비우, 실바, 게데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포르투갈은 균형 있는 스쿼드와 화수분처럼 터져나오는 선수들로 이번 월드컵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히는 전력입니다. 반면 체코는 황금 세대가 지나간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번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도 탈락할 상황이죠. 동기부여도 없는 상태이고 포르투갈이 어렵지 않게 승리를 따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코도 다소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홈 어드밴티지까지 더하면 대량 실점까지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2.5 언더 선택지 접근도 권장합니다. 다음은 스페인과 스위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6위의 스페인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유럽의 최강 전력 중 하나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무난하게 본선 진출에 성공했으며 앞선 6월 UNL 4경기에서 2승 2패 무패를 거뒀죠. 결정자는요, 라포르트, 티아고, 올모, 토마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16위의 스위스입니다. 북유럽의 다크호스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이탈리아를 밀어내며 조 1위로 본선 티켓을 따냈죠. 다만 최근 흐름은 썩 좋지 못한데요. 2022년 들어 치른 6차례 A매치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코벨, 로톰바, 주버, 오카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스페인은 중원에서의 밸런스가 매우 좋은 전력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다시 리그에서 제자리를 찾음에 따라 바르셀로나 소속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스위스는 2022년 들어 핵심 전력들의 급격한 노쇠화로 인해 A매치에서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중입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스페인의 승리가 예상되고 다만 스위스가 다소 내려 선후 역습을 노리는 방식을 이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득점까지는 어렵겠으며 저득점 페이스의 2.5원더 선택지를 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45위의 스코틀랜드입니다. 6월 초 카타르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1대3으로 패배를 당해 탈락했으나 이어지는 네이션스 리그 3경기에서는 2승을 거뒀고 앞선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도 3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결정자는요 헨리, 로버트손, 브라운, 퍼거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47위의 아일랜드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세르비아, 포르투갈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앞선 6월 4차례의 UNL 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결정자는 켈러허, 오모바마델레, 크리스티, 스티븐스, 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직전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 4백으로 전술을 변경했는데 이는 나름대로 잘 먹혀들어 대승을 거뒀습니다. 공수 밸런스도 좋은 편이고요. 반면 아일랜드는 수비 쪽 퀄리티는 좋지만 전방 쪽 무게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전력입니다. 2.5원더 선택지는 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과 알바니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76위의 이스라엘입니다. 최근 A매치에서는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6월 UNL 3경기에서도 2승 2무를 기록했으며 원정 맞대결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죠. 결정자는요 비튼, 메나햄, 솔로몬, 페레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66위의 알바니아입니다. 화려한 선수 몇몇에 비해 성적이 썩 좋진 못한 상황입니다. 2022년 들어 치른 A매치 5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홈경기에서도 점유율은 높였으나 슈팅과 유효 슈팅면에서는 열세를 보이며 1대2로 패했죠. 결정자는요 짐시티, 쿰블라, 더마쿠, 베어, 세키치, 로치, 발라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후술하겠지만 양팀 모두 부상 등의 이슈로 인해 100%의 경기력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공격 쪽에 심각한 전력 누수를 안고 있죠. 직전 원정 맞대결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따냈으나 당시의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한 예정입니다.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없기에 무승부가 적당한 선택지가 되겠고 나란히 6월 UNL 3경기 중 2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르비아와 스웨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25위의 세르비아입니다. 앞선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최종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6월 UNL 4경기에서는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다소 기세가 꺾인 상황이죠. 결정자는요 라이코비치, 밀렌코비치, 레이스티치, 나스타시치, 그로이치, 요바노비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20위의 스웨덴입니다. 북유럽의 강호 중 하나지만 최근 들어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앞선 8차례 A매치 경기에서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중이고 카타르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도 폴란드에게 0대2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결정자는요 올슨, 다게르스톨, 크래프트, 칼손, 에크달, 니만, 질라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세르비아는 월드컵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물리치며 본선 티켓을 따내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공격적 구성은 유럽 탑급 수준이죠. 반면 스웨덴은 스쿼드 면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매번 비슷한 방식의 구성으로 최근 들어 상대방에게 전술을 읽히는 모습입니다.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중이고요. 이번 일정도 세르비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만 세르비아도 수비 쪽 전력 누수가 있는 상태이고 1실점 정도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2.5 오버도 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키프로스와 그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08위의 키프로스입니다. 피파 랭킹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축구에서도 약체로 평가받는 전력인데 앞선 6월 4차례의 UNL 경기에서도 2무 2패를 기록하며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정자 없고요. 피파 랭킹 49위의 그리스입니다. 앞선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스웨덴과 스페인에 밀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6월 4차례의 UNL 경기에서는 전승을 거두며 나름대로 상승세를 타는 중입니다. 결정자는요 차벨라스, 지아눌리스, 파블리디스, 림니오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키프로스는 유럽에서도 약체로 꼽히는 전력으로 선수단의 퀄리티 면에서 그리스와 확실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그리스는 확실한 수비를 바탕으로 6월 A매치에서 무실점 전승을 거뒀죠. 이번 일정도 그리스의 승리가 예상되고요. 다만 그리스도 파블리디스, 림니오스가 모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다득점까지는 어려울 예정이고 2.5 언더 선택지를 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